어서. 앉아. 땡기지 말고 그냥 앉아. 자, 이름? 제 홍석우라고 합니다. 홍석우. 29살입니다. 뭐해? 저는 신경과학 쪽으로 연구하는 연구직입니다. 연구원? 네네. 아니 그러면 너 대학은 어디 다녔니?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지금은 대학원은 이제 서울대 대학원 서울대, 나오고. 서구가 많이 안 좋구나 뭐가. 왜냐하면 너 맨날 책상에 앉아 있지 연구하고 이러니까. 네 맞아요. 네. 좀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지? 맨날 주말에도 많이 일하고 그러죠. 네. 그래 무슨 일로 왔어?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좀 제 성 정체성이 좀 이렇게 동성애여서 조금 연애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야, 서구가 용기 내서 왔구나. 그래. 아, 좋다, 서구야. 여기까지 나왔다는 건 가족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지? 그러니까. 알고는 계셨는데 부모님이 막 그 말을 듣고 오열했던 적이 있었어요. 얘가 아이도 이제 못 낳을 거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막. 그렇죠.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손주도 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미래를 자꾸 생각하시다 보니까 아니겠지라고 많이 그치? 생각을 하셨을 텐데. 네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그냥 아니에요. 그냥 번복했어요. 그냥 제가 그때 약간 기분이 뭐 이상해서 그냥 잘못 말했었나 봐요. 부모님 안정치게 해드리려고. 네네. 그래서 너무 마음이 제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에휴. 네. 이참에 그냥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왔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. 네. 어쨌든 뭐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 것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.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아버지는 이제 2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는 끝내 아버지한테는 얘기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도 이렇게 조금 아셨으면. 그러면 네가 이제 동성을 좋아하는 걸 언제부터 알게 됐어?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. 근데 남자였어? 네, 맞아요. 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. 그때가 네네네. 그런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소식을 듣다가 이렇게 그때 저가 되게 좋아하는 걸 어느 정도 알고 되게 불편했다는 얘기를 그래, 그럴 수 있겠지.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어요. 사실 살다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설렐 수가 있잖아. 맞아요. 근데 한 번 표현을 못하고 그냥 잊어야 될 때, 그지? 저를 미장하고 그러니까. 네, 그래야 어. 될 때 너무 그때 미치지. 사실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. 뭐 이것 때문에 네가 살면서 상처받은 적이 많아? 아휴. 네, 일단은 이성애자도 그렇지만 아무나 이렇게 뭐 키스하고 싶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내가 동성애자인 걸 고백하면은 나를 키스하고 싶은 거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 당사자는 상처지 그게. 그리고 이제 제 3자를 이제 끼고서 너 쟤 좋아하지 마라. 쟤 어차피 이성애자니까 너는 꿈도 꾸면 안 된다고 이게 잠재적인 이 성추행을 할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됐어. 네네. 이해됐어. 네.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한 10분의 1은 괜찮다라고 해줘요. 근데 좀 대부분은 두 가지 부류 중 하나예요. 첫 번째는 그냥 관계를 그냥 아예. 끊거나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드럽게 멀리 하는. 그러니까 네. 티나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맞아요. 본인은 알지, 그지? 저 알죠. 뭐 만나자고 하면은 뭐 나 바빠 뭐 아니면 뭐 제 3자를 통해서 제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는 전달을 경우도 하거나. 있고. 네. 너 저기 뭐야 지금 직장에선 너가 알아? 이 뭐 성 정체성인가 이런 거를? 두세 분은 알고 계세요.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하시는. 근데 너 오늘 여기 나와서 이거 나오면 다 알려질 텐데 뭐 편견을 갖고 보거나 이런 일은 없겠어? 뭐 저희는 근데 규모가 이게 셀별로 이렇게 그룹이 작아서 적어도 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괜찮아요. 이해해주고, 그치? 네. 동료로서 또 그래서 다행히 현 직장은 그런데 제가 예전에
근무했던 어떤 직장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쫓겨난 적은 있었긴 했어요. 예전에는. 아이고. 예전엔 그걸 몰랐으니까. 지금은 그때는 좀 보수적이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게 뭐 근데 서구가 가장 힘든 거는 이런 거 뭐 내가 동성애자다 이런 거보다 예. 오늘 고민이 사실 연애하고 싶은 거 아니야. 뭔가 여기에 나오게 된 계기도 뭐 그 물론 제가 동성애자여서 연애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제가 좀 자폐 스펙트럼이 경미하지만 그게 막 심한 건 아니지만 있긴 있어요. 고기능 자폐라고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이게 사람들 눈 맞추는 거나 사람하고 이 사회에 작용하는 게 되게 저는 남들보다 에너지가 10배로 들더라고요. 여기까지 나왔다는 건 가족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지? 그러니까. 네, 알고는 있어요. 네. 그래. 제가 좀 자폐 스펙트럼이 경미하지만 그게 막 심한 건 아니지만 있긴 있어요. 근데 막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 보면 이렇게 특이한 질문을 이렇게 듣게 돼요. 최근에 저희 우영우가 또 유행을 했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네가 아까 얘기한 자폐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게 우영우에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우영우는 그 고기능 중에서도 극히 드문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이제 막 굉장히 드문 그러니까 1000번에 한 번 있을 케이스를 그렇게 막 극화가 되어서 그런지 이제 너는 왜 우영우만큼 똑똑하지 않느냐 그런 고기능 자폐인데 이런 말이나 너는 이렇게 대화조차 잘 못하는 저기능 자폐에 비해서는 살만한데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도 뭐 있고 뭐 이렇게 막 정신 질환자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해요. 아직 이렇게 그러면은 요즘에 뭐 또 그럼 만났던 사람은 있고? 네 일단은 성소수자면은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우연찮게 그래도 연애까지 갈 뻔한 상대가 있었긴 했어요. 근데 이때 또 성생활에 대한 또 가치관이 서로 안 그러니까. 맞아서 정신적으로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안 맞아서. 그게 안 맞아서 이제 거기 가는데 좀 고꾸라졌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성소수자들끼리 하는 합창단이 있었는데 이제 회식이 끝나고 우연히 회식이 끝나고 같이 나가게 됐어요. 근데 이제 개찰구로 돌아가려는데 우연히 얘기가 좀 길어지면서 그게 2-3시간이 넘어간 거예요. 개찰구 옆에서 2-3시간 동안 얘기하는 건 드물잖아요. 그치. 집 돌아가기 전인데 근데 어느덧 12시가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거기로 가서 또 새벽 3-4시까지 대화를 했어요.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7, 그치, 말이 안 8시간을 되지. 대화하지 않잖아요. 서로 공공연하게 동성애자인 거 서로 알고 있는데도.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호감이었는데 제가 그냥 모르고 그냥 넘긴 게 아닐까.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사귄 건 없는 거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서구가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네 성 정체성을 네 스스로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네가 또 뭐 아스퍼거 증후군까지 있으니 네. 더더군다나 네가 위축이 돼서 자 근데 이제 네가 누구를 만나고 싶고 누구를 좀 연애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준비가 돼야 돼. 뭐가 준비가 돼야 돼? 네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누가 널 만나러 올 거 아니야. 그동안 너무 뭐 주말에도 일하고 뭐 야근도 하고 어쩌고 그냥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거야.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. 이성애고 동성애고 간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활력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? 안 그래? 네,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왜냐면 우리가 너가 지금 들어올 때 네가 어디 되게 배가 불편한 사람처럼 계속 그런 표정이야. 만약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. 근데 그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. 근데 그 사람이 너랑 얘기하면 즐겁고 해피하고 이래야지 너한테 호감도 그래, 느껴보는데 유머를 네가 하고. 지금 곧 실려가게 생겼는데 너랑 너한테 무슨 매력을 느끼겠냐고. 아니 이게 또 매력 아닌가? 또 이런 게 또 잘 통했던 거 아니야? 아이,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대잖아. 그렇지. 근데 이런 걸 또 싫어하지는 않았던 사람도 있긴 했었어요. 근데 대부분은 덩치 있는 운동하고 아니 맞아. 내가 너더러 운동을 하고 덩치를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야. 네 지금 건강을 현재는 위해서는. 네가 활력이 아무것도 없잖아.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. 활력도 좀 있게 만들고 집에서 표정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지 맞아.
자기한테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. 근데 날 가꾸고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받는 상처가 반으로 줄어든다니까. 뭔가 이런 말은 비슷한 말은 적어도 좀 많이 들었었어요. 거쳐가던 사람들한테. 근데 뭐 어느 때처럼 사실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막차 타고 돌아와서 이렇게 저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그때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도대체 어땠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내 몰골이 좀 이런가 하고 이런 내가 도대체 행복했던 적이 지난 10년 동안 진짜 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런 여기에 사연 보내게 된 것도 그런 거거든요. 나 너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. 너 영어 잘하지? 영어로 원어민하고 문제 없이 대화 가능. 그러니까 뭐 외국 회사에 취직해서 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? 네네.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생각을 해본 거야. 지금 네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보니까 네 지금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삶이 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네. 네. 한국에서 여러 시선이나 이런 게 어려웠다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네 행복을 위해서 아예 어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디 외국 회사에 네가 지원을 해서 거기를 다니면 오히려 그쪽은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오픈돼 있고 많이 배려하는 그런 동네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불행하고 좀 힘들고 이렇다면 네. 오히려 네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. 근데 저도 영주권이 있기도 하고 아, 미국에. 그래? 네. 잘 됐네, 그럼. 그러고 박사나 뭐 박사 후로 유학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근데 이제 한번 생각. 가장 중요한 건 서구야 미안하다 이런 얘기해서 한국에서 매력 없으면 외국 가도 매력 없어. 알았지? 그게 걱정이 제일. 여기서 충분히 매력을 만들고 알았지? 나는 꼭 실패한 사람 같거든. 그러면 난 싫어. 난 자존심 상해. 서구야. 알아 몰라? 아 너무 좀. 알지? 자존심 상해. 실패한 사람 같아. 야 도피를 하면 안 되지? 서구야 자신 있게. 그래 안 그래? 당당하게 한국 남자 만나. 그게 어려워요. 그럼 그게 어려워요. 어려운데 알지? 수근이 형 말도 일리가 있어. 이제 그럼.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거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악의 경우 시선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고 나는 용기도 없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혹시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자 운동부터 해 너. 네. 서구야. 네. 서구 너 이렇게 용기 있게 발언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서구 너 자신을 좀 되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. 서구 인생 늘 응원할 거고. 그래. 하여튼 용기 있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가 서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왔어. 이제는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하니까 용기 잃지 말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 좀 하고 본인 관리도 하고 네네. 보자. 과연 어떤 게 나올지. 자자자. 야 서구 씨. 야 서구 씨. 서구 씨 돈 확실히 버는 애네 얘가. 돈방석이 안 내. 이게 돈 걱정은 없는 아이야. 네. 근데 오늘 진짜 올해 들어서 최고 웃고 가는 거 아니야? 항상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. 그래. 변화된 거 사진 한번 보내줘. 가수고야. 들어가. 어. 잘 가. 파이팅. 그래. 지금까지 안 이랬나는 좀 뭔가 반성도 들면서도 계속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제 짝을 찾되 저 자신도 열심히 가꾸겠습니다.